금일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일렉트로 서지컬 유닛입니다. 제목만 보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좀 더 감을 잡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내시경실 한 구석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장비인데 평소에 일반적인 진단 내시경, 즉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할 때 사용하지는 않지만 용종을 절제하거나 출혈되는 곳을 지혈하는 등 치료 내시경을 시행할 때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회사명을 따서 에르베라고도 불리는 이 장치가 바로 일렉트로 서지컬 유닛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비의 간단한 원리와 그리고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렉트로 서지컬 유닛, 우리말로 전기 수술기라고 불리는 이 장비는 전기 에너지를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조직을 절개하거나 응고시키게 만드는 장비를 말합니다. 아니, 전기 에너지를 우리 몸에 사용하더니 감전되지 않을까요? 전기 수술기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일단 간단한 전기의 성질에 대해서 좀 먼저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전기는 전자의 흐름, 즉 전류가 있고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인 전압과 그에 대한 저항이 있게 됩니다. 저항이 크면 더 큰 전압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전류가 크려면 저항이 작거나 전압이 커야 됩니다. 이런 법칙을 이른바 옛날에 오모 법칙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파워는 전압과 전류의 그러니까 고분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전압이 클수록 전류가 클수록 파워가 커지게 되고요. 여기에 시간이 조금 더 더해지면은 줄이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할게요. 전류의 종류는 한 방향으로 흐르는 직류 전류가 있고요. 파동의 형태로 흘리는 교류 전류가 있습니다. 비교적 먼 거리를 에너지 손실 없이 전달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보통 저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류는 교류 전류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전기 수술기 역시 교류 전류를 사용을 하는데요. 파동의 형태로 전달해주는 교류 전류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즉 주파수에 따라서 그 전기적인 성질이 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경우에는 50에서 60Hz의 낮은 주파수로 이 경우에는 근육의 경련과 수축을 갖춰서 감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고주파의 300kHz 이상으로 흐르게 되게 되면은 전류가 조직에 전달됐을 때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을 흥분시켜서 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저희 일렉트로 서지컬 유닛, 즉 전기 수술기는 고주파의 교류 전류를 이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조직하게 전달해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서요.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조직의 절개, 컷 또는 응고, 코아듈레이션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전압에 해당되는 이제 일렉트로 서지컬 유닛이 가운데 있게 되고요. 내시경 부속 기구를 따라서 내시경을 따라서 이렇게 전류의 흐르는 서큐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에 부속 기구가 닿는 저희 몸의 조직이 저항이 돼서 그 부분이 닿는 부분이 일부 열 에너지로 변화시켜줘서 저희가 원하는 절개 또는 코아듈레이션의 이펙트가 생기게 되고 남은 전류들이 몸에 부착한 그 대극판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져서 그 서킷의 흐름을 유지시켜주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조직에 전달된 에너지가 어떻게 컷 또는 코아듈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전기 수술기는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컷은 세포가 높은 전압의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순식간에 세포가 폭발하면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즉, 내시경의 디바이스가 연속적으로 세포를 폭발시켜서 지나가면 그 일어난 자리 이후로 절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면 코아듈레이션은 그것보다는 조금 덜한 에너지가 전달돼서 세포가 폭발까지는 가지 않고 세포 내외액이 증발 건조돼서 수축되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보시면 커팅은 하이 볼테지, 200볼테지 이상의 컨티뉴어스 커런트가 전달이 됐었을 때 세포들이 인터널 템퍼러처가 올라가면서
burst,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burst된 셀들이 쭉 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컷이죠. 반면 coagulation은 그거보다 낮은 에너지, 두 가지 방법으로 coagulation을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비교적 낮은 전압, 200V보다 낮은 전압의 전류를 continuous하게 줘서 은은하게 이렇게 쪼라들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높은 전압이긴 한데 줬다 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폭발하는 빈도수를 줄여서 응고가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약간 주전자의 물에 대해서 비유를 해볼게요. 센 불을 갑자기 확 타면 주전자를 끌어서 팡 터집니다. 요거가 이제 커팅 모드고요. 코아귤레이션은 은은하게 약불을 줄여서 하는 방법이랑 센 불을 줬다 뺐다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약불에서 은은하게 졸이면은 터질까봐 조마조마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다만 센 불에서 졸이게 되는 경우에는 단시간에 빠른 응고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단점으로 센 불을 갑작스럽게 끄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전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방전되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탄화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전압을 주었다 뺐다 하는 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듀티 사이클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시간 중에서 전압이 들어가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 듀티 사이클, 즉 전압이 컨티뉴어스하게 계속 걸리는 경우에는 퓨어 컷의 이펙트를 가져오게 되는 반면, 전체 듀티 사이클의 6%만 전압이 들어가는 경우를 코아귤레이션 이펙트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듀티 사이클이 중간에 이제 한 50%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컷도 일어나고 코아귤레이션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그림으로 정리드려 볼게요. 낮은 전압으로 컨티뉴어스하게 가는 경우에는 코아귤레이션이 될 수 있다. 높은 전압으로 컨티뉴어스하게 걸리는 경우에는 커팅이 된다. 전압이 줬다 뺐다 하는 듀티 사이클이 6%인 경우에는 코아귤레이션 이펙트, 그것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경우는 블렌드 이펙트에서 컷과 코아귤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정도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컷과 코아귤레이션이 일어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에르베라는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는 이 장비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회사 장비가 우리나라 내신용실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기본적인 원리가 유사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나시면 다른 회사의 장비를 사용할 때도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란색 화면과 파란색 화면이 있는데요. 노란색 화면에서는 컷 모드로, 파란색 화면은 코아귤레이션 모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에 해당하는 발판에 노란색 발판을 누르면 컷, 파란색 발판을 누르면 코아귤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제 모든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내시용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코아귤레이션 모드에서는 soft coagulation, swift coagulation, forced coagulation이라는 게 있고요. 컷 모드에서 보면은 엔도컷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coagulation부터 설명드릴게요. coagulation은 이제 크게 soft coagulation, forced coagulation이 있는데, 앞서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응고 과정에서 낮은 전압에서 가열해서 건조시키면서 응고시키는 방법과 높은 전압의 인터럽트 커런트를 이용해서 응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낮은 전압에서 컨티뉴어스하게 주는 모드가 소프트 코아귤레이션, 그리고 높은 전압의 인터럽트 커런트를 주는 방법이 포스트 코아귤레이션입니다. 시연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회사 쪽에서 보여주신 건데, 소프트 코아귤레이션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이렇게 하얗게 응고되는 과정이 보이게 되고요. 반면 포스트 코아귤레이션의 경우에는 스파크가 튀면서 단시간에 빠르게 응고가 되지만 이렇게 탄화 조직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소프트 코아귤레이션의 경우에는 보통 선생님들 쓰시다 보면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얘가 응고가 되시는 걸 보시게 되실 거예요.
반면 포스트 코아귤레이션의 경우에는 스파크가 튀면서 순간적으로 응고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프트 코아귤레이션 약간 큰 혈관을 지혈할 때 사용을 하고 포스트 코아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G 중에 발견되는 작은 혈관 같은 거를 지혈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다른 교수님도 스위프트 코아귤레이션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위프트 코아귤레이션은 컷과 코아귤레이션 모두 다 들어있는 모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듀티 사이클이 포스트 코아귤레이션보다 조금 더 길어서요. 얘의 경우에는 커팅과 코아귤레이션이 같이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포스트 코아귤레이션은 비슷한데 이렇게 내시경 디바이스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절개 효과도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수님께서 ESD 하시면은 스위프트 코아귤레이션을 이용해서 서브뮤코자 다이섹션에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컷 모드, 노란색 창을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ESG 장비의 이 여러 개의 모델은 좀 특별한 컷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엔도컷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엔도컷 I, 엔도컷 Q가 있는데요. 우선 컷은 높은 전압의 전류가 컨티뉴어스하게 흐르는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영상은 이제 드라이 컷이라는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처럼 내시경 부속 기구가 지나간 자리로 마치 칼처럼 잘리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드의 경우에는 사실 내시경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에러가 있는 점이 점막 조직을 절개할 때는 모세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면 피가 많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내시경 시술에 보다 적합한 모드를 개발한 것이 바로 이 엔도컷인데 연속적인 컷 페이스가 아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컷 페이스가 띄엄띄엄 작동을 하고 그 사이에 코아귤레이션 페이스를 넣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지나간 자리가 뚝뚝 하면서 커팅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옆에 잘린 단면이 응고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뚝뚝뚝 작동하는 방법은 잘려진 단면이 지혈이 되는 장점도 있지만요. 선생님들께서 내시경을 조작하시는 시간도 조금 벌어주셔서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에 따른 절개를 좀 최소화해 주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실제 ESD 영상에 하시는 거 보면은 뚝뚝뚝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뚝 사이에서 내시경을 살짝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엔도컷의 전기 흐름을 보게 되면은 Y축은 전압, X축은 시간입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컷 페이스와 코아귤레이션 페이스가 전갈해서 나오고 이렇게 노란색이 높은 전압일 때 컷, 파란색일 때 코아귤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엔도컷 I 모드와 Q 모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회사에서 설명은 엔도컷 I는 파필렉토미 또는 니들라이프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모드고 Q는 스네어를 사용할 때 쓰는 모드라고 합니다. 그 I와 Q를 붙인 이유가 그냥 이 모양을 따서 붙였다고 합니다. 차이점은 바로 맥스 볼티지가 어떻게 되냐입니다. 스네어로 잡는 경우가 니들라이프보다는 조직에 닿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저항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효과를 일으키려면 더 큰 전압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엔도큐 모드의 경우가 볼티지가 맥스 볼티지가 I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다 높은 파워를 선호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니들라이프를 쓰시면서도 엔도컷 Q 모드를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엔도컷 모드는 이제 세부 설정을 좀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는데요. 이펙트, 컷 듀레이션, 컷 인터벌을 조절을 해놓도록 해놨습니다. 일단은 컷 인터벌은 그 컷 페이스 사이사이의 시간 간격이고요. 컷 듀레이션은 컷 페이스 자체의 시간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펙트는 코아귤레이션 페이스의 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컷 인터벌입니다. 컷과 컷 페이스의 시간 차이인데요. 컷 인터벌이 짧은 경우에는 빨리 진행이 됩니다. 컷 인터벌이 큰 경우에는
띄엄띄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속도가 인터벌이 작을수록 더 빠르게 진행이 되죠. 영상을 보시면 컷 인터벌이 1인 경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모드로 들어가는 반면 컷 인터벌이 약간 길어지면 딱 이런 모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컷 듀레이션은 컷 페이스 자체 시간이 길어진다고 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조직에 한번 컷 페이스에 들어갔을 때 잘리는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 컷 인터벌이 짧을 때는 조금씩 자릅니다. 반면 컷 인터벌이 컷 듀레이션이 긴 경우에는 한 번에 훅 잘라 나갑니다. 이게 듀레이션의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펙트는 코아귤레이션 페이스의 그 세기 정도를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잘리고 난 다음에 단면을 보게 되면 이펙트가 작은 경우보다 이펙트가 1이나 2인 경우보다 3, 4인 경우로 높을 때 그 주변의 응고층이 훨씬 더 두껍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응고가 더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거 세팅 모드로 들어가시게 되면 되게 그림으로 모식도로 잘 나타났는데 컷 인터벌은 컷 페이스 간격이 따다다다다 진행되냐 따따따 진행되느냐 컷 듀레이션을 조절할 때는 한 번의 커팅이 얼마큼 깊이 들어가느냐 그럼 컷 이펙트는 주변의 조직의 응고를 얼마큼 잘 시켜주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설정 모드를 만들어놨을까요? 사실 일렉트로 서지컬 유닛을 사용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나이프, 그러니까 조작하시는 분의 내시경 부속기구, 뭐 나이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얼마큼 움직임을 가지고 사용하셨는데요. 전기적인 에너지가 전달되는 시간이랑 내시경 부속기구의 움직임이 서로 맞지 않으면 원치 않은 결과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부속기구는 많이 움직였는데 전기적 에너지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혈을 못한다는 데서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다고 부속기구는 천천히 움직이는데 과도한 에너지가 전달이 되게 되면은 주변 조직에 불필요한 탄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마다 프로시저의 스타일이 좀씩 다르고 환자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절개와 응고 효과만을 주는 적절한 전기적 에너지를 전달하는 적절한 모드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설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팅 값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설정해서 편하신 방향을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중간 값에 둬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세팅 값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세팅으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는 지금 좌장이신 이준영 교수님께서 엔도투데이 밝히신 세팅 값이고요. 일반적으로 EST 하실 때, 커팅 하실 때는 이펙트 3, 듀레이션 3, 인터벌 3로 주고 쓰신다고 하고 서브무코살 다이섹션 하실 때는 스위프트 코아귤레이션, 이펙트 3 80W 두시고 쓰신다고 합니다. 다른 설정 값들도 이렇게 사람마다 그리고 병원마다 쓰는 값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예르베라는 기계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한 원리와 어떠한 설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치료 내시경을 시행하실 때 이 정비를 더욱더 선생님들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교수님. 저도 오늘 새롭게 배운 게 많이 있었는데요. 에르베사의 사장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에르베사의 사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악수하고 명함 교환하는 행사를 했는데요. 에르베사의 사장님은 에르베입니다. 그 할아버지 에르베께서 창업하신 회사를 손자 에르베께서 현재 사장님으로 계시는데요. 그 에르베가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모르지만 일단 사업을 하신 분이고요. 일렉트로 서지컬 유니트를 처음 개발한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강동훈 교수님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일렉트로 서지컬 유니트를 처음 만든 분의 이름은 보비입니다. 여러분 수술장 가시면 보비 눌러가지고 지혈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일렉트로 서지컬 유니트 우리가 보비라고 부르잖아요. 그 닥터 보비께서 그거를 처음 쓰신 거죠. 그래서 김민지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가정용 전압은 이제 감전되지 않습니까? 컨트랙션 생겨서 그러는 건데요. 근데 이게 올리면은 이제 몇 100kW로 올리면은 이게 컨트랙션 효과 이거는 거의 없고 발열 효과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주파 발생 장치가 그런 뜻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아귤레이션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200V 이하를 사용해서 은은하게 끓여주는 게 소프트 코아귤레이션. 그리고 좀 더 높은 전압으로 인터미턴트로 하는 게 이제 포스트 코아귤레이션 등등인데 그 소프트 코아귤레이션은요 이름은 소프트인데요 전혀 소프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내시경 치료를 할 때 소프트 코아귤레이션을 하면은요 진정이 불충분하면 환자들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게 소프트 코아귤레이션이 제법 통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ESD 할 때 마지막에 진정이 부족할 때 소프트 코아귤레이션을 마구 지혈을 하면 환자들이 선생님 뭐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막 소리 날 때 그때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스위프트 코아귤레이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스위프트 코아귤레이션 제가 보충 설명하면은 듀티 사이클이 20%인 모드입니다. 드라이가 있는데요. 드라이는 듀티 사이클이 30%거든요. 30%에 강한 볼트가 가고 나머지는 없고 또 30%에 간다는 건데요. 이 30%는 제법 센 겁니다. 제법 세가지고요. 드라이 컷이 제일 강한 컷입니다. 한 번에 무지막지하게 잘리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이 컷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 각도가 좋을 때 서브뮤코살 파이브로시스가 매우 심할 때 엔도컷으로 아무리 해도 잘 안 잘린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잠깐 동안 드라이 컷으로 가장 강한 칼로 이렇게 자르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라이 컷이 30%인 반면 스위프트 코아귤레이션은 듀티 사이클이 20%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브뮤코살 다이섹션 할 때 최적화한 모델이 듀티 사이클 20% 스위프트 코아귤레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희 선생님 가스트릭 ESD 할 때 모드는 어떤 모드 좋아하세요? 저도 사실 서브뮤코자 다이섹션 할 때 저는 가끔 포스트 코아귤레이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응고이고 커팅 모드는 없기는 한데 이렇게 또 미카니컬하게 트랙션하면서 잘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혈관이 많거나 이럴 때는 포스트 코아귤레이션 쓰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세팅 값은 교수님과 거의 유사하게 쓰고 네. 있습니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엔도컷 i333 많이 쓰시긴 한데요. 저는 오늘 김재준 교수님, 삼성병원 김재균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저희 병원도 김재준 교수님, 이혁 교수님, 민병훈 교수님 모두 엔도컷 Q 332 아니면 뭐 그 언저리에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가스트릭 ESD 할 때는 엔도컷 Q를 쓰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고요. 엔도컷 I는 조금 더 약한 전류거든요. 뭐 피크 전류가 770인 거가 500, Q 550인 게 네. I인데 좀 더 약한 전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올림푸스사로 얘기를 하면 IT2 나이프가 좀 굵지 않습니까? 그거는 Q로 자르기 좋은 나이프이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듀얼 나이프, 올림푸스사의 듀얼 나이프이거나 그 다음에 펜탁스사의 M 나이프,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호지필름사의 플러시 나이프, 그리고 인코어에서는 어떤 나이프가 나오고 있는지 아직 제가 샘플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회사마다 이 나이프의 굵기가 좀 다르거든요. 좀 더 가는 얇은 나이프를 사용할 때는 엔도컷 I가 좋고요. 조금 더 굵은 거일 때는 엔도컷 Q가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리딩 컨트롤 하실 때는 어떤 모드를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펩틱 얼서 블리딩. 저는 소프트 코아귤레이션을 쓰는데요. 네. 그 포스트 코아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탄화 조직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게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약간 큰 혈관을 지혈을 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소프트 코아귤레이션을 하는 게 그 지혈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그 들러붙은 조직이 없어서 좀 더 지혈을 잘 깔끔하게 그날 상황 따라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프트 코아귤레이션으로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꽉 잡아주고 밟아서 지혈을 한 다음에 이건 약간의 팁인데요. 바로 열지 말고 잠깐 기다렸다가 열면은요 훨씬 좀 덜 응겨붙는 그런 경향이 있다. 저는 물을 뿌리고 네, 물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간 식고 약간 아주 짧은 몇 초의 시간이지만 지혈한 다음에 바로 열지 말고 잠깐 있다가 오픈하면은 훨씬 좀 덜 응겨붙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엔도콘 I 제가 사용하는 모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저는 원래 Q를 썼었거든요. 근데 식도 ESD를 할 때 자꾸 천공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다른 분들하고 비슷하게 시술했는데 왜 이렇게 천공이 많이 생기나 봤더니 전기를 너무 센 걸 쓴 거였습니다. 아, 엔도콘 Q를 쓰지 않고 I를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좀 다운하고 몇 가지 세팅을 조절해서 했더니 뭐 제 손재주야 똑같은데 어제까지는 천공이 많이 생겼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천공이 훨씬 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렉트로 서지컬 유니트 세팅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코아귤레이션 이펙트거든요. 이펙트라는 건 그래서 이펙트 3는 모통입니다. 4는 너무 이펙트가 강해가지고요. 티슈 데미지가 많아서 잘 권하지 않고요. 이펙트 2나 3 정도 쓰시면 되고요. 인터벌은 이게 3이라는 게 그 듀레이션 3이라는 게 23mm 체크거든요. 조금 23mm 세크 동안 전류가 나가는 겁니다. 해보면 적당한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인터벌은 죄송합니다. 듀레이션은 3 쓰면 24ms고요. 인터벌은 이게 3 내지 4를 쓰면 되거든요. 3은 지금 김민지 교수님께서는 에르베 ICC 300D를 쓰셨는데요. 그 전 모드가 ICC 200이라는 모드가 있었거든요. 그 200 시대라는 0.75초였어요. 그 인터벌이. 그때는 인터벌을 조절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썼던 인터벌이 750이었는데 그 300D에서는요. 그 인터벌 3가 770으로 제일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익숙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인터벌을 3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펠로 선생님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펠로 선생님들의 시술에 대해서 일렉트로 서지컬 유니트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은지 선생님 파이널로 코멘트 뭐 해주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서지컬 유니트 고르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다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시는 거 똑같이 따라 하는데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 병원에도 에르베 300D 여러 개 있지만 어떤 기계는 조금 전류가 세게 나오는 기계가 있고요. 어떤 전류는 좀 오래 써가지고 조금 힘이 빠져서 분명히 숫자는 높은데 영 잘 안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 서지컬 유니트마다 숫자는 같아도 나오는 아웃컴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보시고 병원에 따르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써보고 좀 약하다 높다 하면은 이게 언제든지 좀 조절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나이프로 자르더라도 스네어로 똑같이 잡더라도 좀 이제 나이프는 제가 하는 거잖아요. 약간 눌러주면서 자르는 건데요. 어떤 분은 좀 세게 미는 스타일이 있고요. 어떤 분은 좀 소프트하게 이렇게 살짝 대서 전기 힘으로 자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좀 내가 좀 세게 자르는 스타일인지 살살 자르는 스타일인지 사람에 따라 달라서 내가 좀 세게 누르는 스타일이면 전기 좀 낮춰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나가고요. 나는 주로 전기 힘으로 자른다 그러면 교수님이 쓰시는 것보다 조금 올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민하게 맞힐 필요가 있고요. 스네어는요, 이 간호사들이 어시스턴트 해주는 분이 좀 세게 잡는 분이 있고 약하게 잡는 분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좀 조절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 플렉서블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강 중요한 얘기 다 해주신 것 같고요. 이것으로 김민지 교수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